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이 기대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명명식이 어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그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의 52만 가구가 대상인데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초선인 창원 마산합고의 최형두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방산업체의 30% 이상이 경남에 모여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 지역 선정으로 관련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강력한 전자기파 공격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창원의 한 중소방산업체. 무려 5년이란 시간을 투자한 끝에 해외에 의존하던 EMP 필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관련 분야 국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더 실력이 좋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따라오게 가지고 들어오니까 열받잖아요. 하면 되지 뭐. 하지만 이처럼 방산 부품을 국산화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정부의 지정 방위사업체 87곳 가운데 경남에 위치한 업체는 28곳, 이 가운데 19곳이 창원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방산 부품 국산화율은 60%대, 이보다 사정이 열악한 300여 개 협력업체의 국산화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경남과 창원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산, 대구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경남과 창원은 앞으로 5년간 500억 원의 국비와 도 10위가 투입됩니다. 또 전국 최초로 창원 방산혁신 지원센터가 들어서 부품 국산화와 시험평가, 창업 등 방위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방산 규제의 문제점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게.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유치로 1,200여 개의 경제적 유발 효과와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천 진주의 항공과 거제의 조선 함정 분야의 기반 산업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의 상생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명명식이 어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해운업 재건의 신호탄으로 조선과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소입니다. 옛 현대상선인 HMM이 발주해 대우조선이 건조했습니다. 알헤시라소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영국, 벨기에 등을 연결하는 유럽 항로에 투입됩니다. 무너졌던 국내 해운업 재건의 첫 성과로 대통령이 명명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오늘 알헤시라소호 명명식으로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을 세계로 쏘아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HMM은 국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했습니다. 대우조선이 7척, 삼성중공업이 5척을 수주했는데 수주액만 2조 7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건조는 HMM 현대상선 프로젝트는 국내 조선소의 일감 확보와 대한민국 해운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헤시라소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2만 4천 TU급 컨테이너선 12척이 건조돼 국내 해운업체인 HMM에 인도됩니다. 또 HMM이 발주한 16,000 TU급 컨테이너선 8척을 내년에 인도받으면 세계 8위의 선사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헤시라소가 국내 조선과 해운 재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52만여 가구인데요. 첫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려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미리 가정으로 배달된 신청서를 내면 등록 자료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바로 선불카드로 받습니다. 선불카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아니고 오늘 수령해 가셨다고 체크하고 1인 가구라서 20만 원 확인하시고요. 대상자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2만여 가구며 총 예산 1,768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 절반씩 부담해 지원합니다.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 발표를 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좀 그래도 일을 좀 하고 있구나, 우리 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성군과 창녕군, 함안군을 비롯한 시군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고성형은 경남형을 받지 못한 모든 국민 8,300가구 25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경남형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내에 본점을 두지 않는 대형마트나 유흥업, 레저업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민생 관련 상담 전화를 받는 경상남도 민생경제콜센터 120의 이용도 이틀 동안 1,000건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신청 절차라든지 지원 범위, 해당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다른 또 소상공인과의 또 중복 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큰 호응은 서민들이 이런 시책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또 하루라도 서둘러 지급하는 게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의 당선인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 오늘은 마산 하포구의 최형두 당선인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선거 동안에 마산 하포의 위기를 강조하셨어요. 특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데, 안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쳐온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지속되면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과 중앙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때문에 특히 지방은 어려운데 지방 중에도 마산 하포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산업 위기 지역들이 바로 인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마산 시내에 초등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 정원이 줄어서 매년 학교 하나가 문을 닫을 정도의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유출도 많아지고 있고 산업도 쇠퇴하고 있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동안 아파트의 과잉 공급, 또 빈집의 속출, 재개발 지연 때문에 시민들의 자산 가치, 가장 기초재산인데 그 자산 가치가 거래가 안 된다거나 가격이 폭락하고 바닥세여서 그 바로 재산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 대응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데 걱정이 있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이 이 마산 하포의 국회의원으로서 5선을 했는데, 그러면 이 마산 하포 위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산업의 쇠퇴, 산업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경공업이 쇠퇴하고 또 중화학공업이 들어섰는데, 중화학공업도 뭐 탈원전 정책이다 또는 내외적인 요인 때문에 또 쇠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약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대표 공약이 이제 해양 신도시의 네버랜드 조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위기와 관계 있습니다. 지금 마산의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산업의 쇠퇴를 풀려고 하면은 거대한 유동 인구, 거대한 인구 유입이 없이는 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시장과 상권도 손님이 자꾸 줄어들 테니까요. 외부에서도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또 여기서 체류해야 되고
여기가 좋아서 살려고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새로운 어떤 인공섬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게 19만 평입니다. 19만 평의 일부에 뭔가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수많은 인구가 국내외에서 올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그 고민이 바로 네버랜드인데 네. 온라인 게임 같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압니다만 이런 온라인 게임을 인공섬의 일부의 어떤 세트처럼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조성하고 여기에 새로운 어떤 AR 기술 같은 게 첨부되면은 그 자체로 젊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되고 젊은 사람이 오면 또 가족이 옵니다. 네. 그게 나아가면 이제 어떤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산업들, NC도 그런 회사죠. 지금 그런 회사들이 대세입니다. 큰 기업들이고요. 그런 기업들을 또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산 하포의 아파트 미분양도 심각하고요. 또 집값 하락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저는 공공물량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을 조절하거나 입지를 조정해서 사실은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재개발에 문제가 있는 곳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일단 공공물량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수도권과 우리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집값이 천정부지를 뛰어서 난리지만 지방은 지금 바닥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마산에 원래 고향이었거나 또는 마산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거나 마산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할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1가구 2주택의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어떤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인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그런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해주시죠. 네, 국회의원을 이제 우리 한자로 그냥 선량이라고 두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선량. 네.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뽑아서 서울에 보내놨더니 싸움질만 하고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일만 거듭하더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약속한 것은 저는 뭐 몸으로 싸우는 것들은 절대 안 될 것이고요. 네. 말로서 싸우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념과 독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사실관계, 객관적인 그리고 사실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용과 또 국익, 또 마산 하포의 이익을 위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약속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를 건조주의보가 더 확대돼 창원을 포함한 12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건조한 대기 상태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한 출근길이 되겠습니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1도 선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 좋습니다. 공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도, 함안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8도, 양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진주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8도, 산청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기온도 점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여고생의 성착취 영상물을 이름과 함께 페이스북에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여고생을 협박해 노출 영상을 받은 다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번에 걸쳐 해당 영상을 캡처해 이름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주요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24시간 전화 운영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성폭력 상담소가 상담을, 해바라기 센터가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연계 변호인단이 수사와 법률 도움을 지원합니다.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윗센터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신중년 퇴직자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온라인 강좌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는 돈에 만 40세 이상의 신중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 계획 수립, 재취업과 창업, 일자리 이해, 귀농 및 귀촌 등 주제로 사흘 동안 18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도의원은 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최근 5년간 경남의 법정 감염병 발생 규모는 5만 6천여 건으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며 현재 담당 단위인 도청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경수 도지사는 7월 조직 개편 때 별도의 생활 방역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비롯해 감염병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생활 방역 체계 전환에 대비해 세계반 26명으로 생활 방역 전담팀을 꾸려 운영에 들어갑니다. 생활 방역 전담팀은 다중이용시설 소독은 물론 방역 지침 준수사항 점검을 비롯해 고위험 집단과 시설에 대한 진단 검사, 방역 물품 관리도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남 지역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경남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4,593건, 전월세 거래량은 7,983건으로 전월보다 각각 9.6%와 12.3%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